자,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오셨죠? 너무 답답하시죠? 그래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은요, 습득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학습입니다. 습득과 학습의 차이점은요, 습득은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예요. 학습은요, 교육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차이를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 말씀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한국 생활을 한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언어를 습득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어를 습득했죠. 외국인이 특정 교육을 통해서 한국어 학원에 다녀서 한국어를 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됐다. 이건 학습입니다. 그러면 습득도 좋고요. 학습도 좋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게 됐어요. 저희는 한국어를 습득했고요. 영어를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쉽게 말하고요. 영어는 어렵게 말하죠. 그러면 초등과정은 습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고등과정은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이가 뭐냐면 중고등 아이들은요. 당연히 모든 과목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잘했어요. 평균 90점 넘었어요. 아니요. 너무 잘한다. 평균 90점은요. 초등학생 아이들 중간 점수. 학교 평균 점수가 요즘 78점, 85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떨어지는 거지 90점이면 중간 정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민이 되시죠? 우리 아이 이번에 중간부터 90점 안 넘는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습득이 있거든요. 익히지 못한 것 뿐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목별로 보면요. 수학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크십니다. 수학 선생님들조차 수학 교과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한 지 13년이 됐는데요.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해해야지. 이해를 해. 왜 자꾸 이해를 못하지? 이해를 해라. 아니요.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이해했니가 아니라 이해됐니? 이해해라? 안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되는 거죠. 알아도 될 때까지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놓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이해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학교에 9시까지 등교해라, 8시까지 등교해라. 약속입니다. 왜 8시까지일까, 왜 9시까지일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수학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게 수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어려워하냐면요.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집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해해봐. 2 곱하기 7이 왜 14인지 봐봐. 2를 7번을 더했어. 7을 2번을 더했어. 그걸 자꾸 이해하라고 그래요. 근데 역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구구단 못 외우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구구단 못 외우는 성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저희들은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회초리 들고 외워. 1분단부터 외워. 너 틀렸어. 나와. 혼나고. 남아. 무조건 외웠죠. 그런데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시죠? 2 곱하기 7이 왜 14인지 아시죠? 2를 7번 더 하는 거야. 저희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도 원리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학생들이 수학을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아이 머리가 좋은데 수학을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약속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공식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중학생.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요. 수학 과목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들어보셨어요. 미적분 이해해야 돼요. 지수로그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적분과 지수로그는 암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거든요. 미적분은 도형, 이상한 도형 그려놓고 넓이 구해라 이랬어요. 우리 사각형 넓이, 삼각형 넓이는 구하지만 이상한 도형, 물방울 같은 거 못 구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미적분이에요. 그걸 다 잘라내는 게 미적분. 그러니까 아이는 이해해야 돼요. 왜 쓰는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 다른 거는요,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식만 땡땡땡 외워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수학을 무식하게 외우는 학생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식을 암기하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나서 대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깨달아요. 아, 이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구나. 아, 이 공식을 여기다 쓰는 거구나. 어느 단계에서 4단계.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1단계에서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안 할래. 아, 못하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공식 무조건 나오고 문제 무조건 풀리고 문제를 푸는데 엄마 도저히 나 이거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푸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풀어. 그냥 그렇게 풀어. 그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냥 그렇게 풀어. 그냥 공식에다 숫자 바꿔서 계산해. 그게 수학 과목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공식을 자꾸 유도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원리를 설명해주고 아이들에게 머리에 혼동을 넣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8시까지 등교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몇 시까지 출근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고 교육 중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가고 일일이 설명해줘야 아이들이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라고 약속하면 돼요. 2단계, 3단계까지 가지 않고 2단계까지만 가는 학생들이고요. 수학 점수 80점도 많아요. 근데 중학교 현재 수학 점수가요. 10점, 20점 맞는 학생들이 수두룩합니다. 학교 평균 점수가 국내중 같은 경우 이번에 56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90점, 100점 맞는 학생들이 15%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학교 평균 점수가 50점, 60점 나와야 되면 아예 깜짝짝이 바랍니다. 한 문제도 못 맞추나? 중학생? 네, 중학생. 고등학교 평균 점수는 40점 채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저희 학창 시절에는 어땠냐면요. 고등학교 평균 점수 70점이 넘었어요. 10년 전, 13년 전. 근데 3단계까지 푸는 학생들은요. 3단계까지 해결하는 응용 문제까지 풀어본 학생들은 대부분 60점, 70점 훌쩍 넘어요. 당연히 넘습니다. 이해 하나도 안 해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도 못해요. 근데 문제는 풀 줄 알아요. 이 학생들이 3단계. 그래서 평균 점수 70, 수학 점수 70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서 도대체 수학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어. 그 말이면 엄마 나 지금 수학 공식 하나도 못 외우고 있어.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은요. 수학 실패합니다. 외우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상당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사실 오랜 기간 가르치는 아이들이 없어요. 길게 가르치는 학생이 4개월. 그럼 제가 5개월 동안 한 일은 뭐냐면 아이들의 습관을 바꾸고 있어요. 습관. 근데 부모님들이 그걸 못 기다려주시죠. 당장 결과가 나와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날개짓 하나가 그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지 못하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습관 가지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게 더 선행돼야 되는지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습관을 잘 다져놓는다 하더라도 사춘기 때 또 한 번 바꿔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한 번 끝나지 않죠. 두 번, 세 번은. 그때마다 잡으셔야 돼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그때마다 포기하세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 학원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네. 그리고 고3 때 결국에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 대부분이 그래요. 중간에 그만둔 아이들은요. 2달 안에 다시 돌아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2달 후에 다시 오는 아이들은 지금까지 딱 한 명 받아요. 수십 명이 다시 돌아왔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가르쳤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성적 떨어졌다고 그만두셨어요. 중학교 3학년 돼서 다시 오셨어요. 네, 당장 고2 봐야 되는데 성적이 안 좋다. 빨리 올려놔라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 책임 못 집니다. 왜냐하면 한 달 가르쳐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처음 왔을 때 초등학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대부분.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시 받는 이유는요. 학원이 급해서 일단 경제적으로. 그래서 받는 학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한 명도 부모님이 하도 사정을 하셔서 일주일 내내 전화하셨어요. 오전에 10시. 오전 10시만 되면 전화하시는 거예요. 10시에 출근하시는 게. 원장님 생각 좀 해보셨나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자신이 없네요. 다음에 또 전화하시죠.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받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원칙이기 때문에. 몇 번씩을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마지못해 제가 어쩔 수 없이 전화했는데 결과는 좋았어요. 다행히도. 저는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급하게 오는 아이들이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책임 못 지고. 그러니까 쉽게 하러 움직이지 말고 그 아이들 얘기 쉽게 바꾸지 마세요. 한번 잡으셔서 정 아니다 싶으면 대신에 빨리 바꾸세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이 테스트를 뭐 한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바꾸세요. 대신에 바꾸신 다음에 한 달 만에 또 바꾸시면 안 돼요. 아이들도요, 핑계대기 시작해요. 못 가르쳐. 힘들어. 그럼 엄마가, 그래? 따라온 거 같아. 그리고 또 가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 나 못하니 또 따라온 거 같아.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갈 학원이 없어. 이 학원 저 학원 옮겨봐요. 거기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차이점을 좀 생각해 주시죠. 이 학원에서는 이거를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이 학원에서는 이걸 위주로 수업하는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은 다시 불러드릴게요. 수학은요. 아이들이 어렵다 힘들다 떼쓰더라도요. 무조건 공식 외우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계속 풀리시면 돼요. 문제 계속 풀리라고 했더니 어떤 학원은요. 수학 문제 1000문제, 2000문제 풀고 시험 못해요. 정말 대단하죠. 저희 학원은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보는 1000문제하고 다른 학원에서 1000문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똑같은 문제 숫자 바꿔도 1000문제 먹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실질적으로 한 문제 풉니다. 제가 100문제를 만들어서 주면요. 그 100문제가 1번 풀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1번 막히면 다 막혀야 되는데 1번은 막혔는데 중간 문제를 풀어요. 신기하죠. 공식이 생각만 해도 문제되니까요. 그래서 학원에서 보는 시험은요. 점수 저 신경 안 씁니다. 그래? 몰라? 일로 와. 다시 처음부터. 몰라? 일로 와. 다시 처음부터. 그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응용 문제까지 가시지도 마세요. 기본 문제까지만이라도 잘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머리 좋은 학생들은 응용 문제만 눈에 보여요. 이거 아까 기본 문제 이런 거랑 유사하네? 보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나머지는 스스로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1, 2단계만 집에서 잘 다잡아 주셔도 학원 안 다니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인데요. 대부분 수학 다음에 영어를 생각했지만 과학이죠. 과학은요, 신의 학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더니 땅으로 내려오더라.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인간이 정할 수 없는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해놓은 거는 이름 정도. 뉴턴의 만류의 반성의 법칙이라든가 이름 정도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나머지는 인간보다 먼저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교과서 무시하고 교재만 보는 문제지만 보는 학생들은 실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학 공부는요 70%는 암기예요. 수학과학이 이해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아니요. 과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응용하는 10%는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1급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포기하시는 게 빠릅니다. 70% 암기시키고요 20%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0% 암기가 잘 되면 20%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암기시키셔야 돼요. 원인과 결과거든요. 원인을 암기시키고요. 결과도 암기시키세요. 나머지 응용은 알아서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올해죠. 2012학년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과학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공장 굴뚝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이 과학시험 문제예요. 고유시험입니다. 그 부분에 아이들 손을 못 댑니다. 왜 올라가지? 자연 현상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였죠. 분명히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습니다. 뭐냐? 공기는 뜨겁기 때문에 공기보다 뜨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여기까지 답한 학생들 합격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답합니다. 단순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한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아빠 담배 피는 모습 보니까 담배 연기도 위로 올라가다. 드라이 아이스는 찬 물질이야. 결혼식장 갔더니 찬 공기로 따라앉더라. 거기까지 쓴 학생들이 합격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배경 지식이 쌓여서 알게 된 겁니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교과서에 이미 다 실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교과서 안 보고 있어요. 과학 교과서 안 보고 학원에 주는 문제집, 학교에 있는 하고 준비. 기본 지식이 애들이 고등학생인데도 없어. 배경 지식 굉장히 전혀 없어. 네. 아주 우리 때 그거는 기초야. 우리가 그렇죠. 다 알고 네. 있던 건데 물어보면 모른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 전 학생들하고요. 지금 학생들하고 비교를 하면 학습 능력이 70%. 전혀 없어. 배경 지식이 없어. 얘네들이. 그래서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그래서 체험 활동을 시켜요. 공부를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 때보다 엄청나게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경 지식이 없는지
그게 사실은요,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어머니 학창 시절 때보다 훨씬 적게 하고 있어요. 잘 시간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앉아있는 시간만 많죠. 네. 학원에 와 있는 시간만 많아요. 실질적으로 집중 능력이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생겼거든요. 초등학교 4, 5, 6학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에요. 근데 저희 학창 시절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강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원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5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분이 줄었거든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중학생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5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창 시절에는 학교 한 1교시가 50분이었어요. 지금 학교 1교시가 40분, 45분이죠. 지금 집중 능력이 중학생이 30분이에요. 고등학생이 40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1시간 10분이었거든요. 70분. 저희 학창 시절. 제가 처음 강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없고. 그거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과학은요. 원인과 결과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인과관계를 잘 찾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과관계를 못 찾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 왜? 엄마 왜? 엄마 왜? 짜증나시잖아요. 근데 설명해 주시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중학생 아이가 엄마 왜? 엄마 왜? 대답 안 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뻔한 겁니다. 당연하지 말고 해주면. 근데 중3 아이들이 선생님 왜요? 해주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근데 왜 물어봐요? 배경 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사고의 폭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우는 게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를 외우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 사실이거든요. 변화할 수 없는 거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예외가 있어요. 수학은 예외가 절대 없습니다. 수학은 지금까지 예외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은 예외가 있으니까 그 예외 빼고 나머지 다 외우고요. 시험에서는 기초 지식 전혀 안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지식은 안 들어가요. 기초 지식은 말 그대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식 외우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사현상을 찾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고통력이가 왜 올라가느냐? 뜨거우면 올라가게 돼 있어. 여기까지가 기초 지식이고요. 기초 지식이고, 그래도 아까 담배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구나. 이게 유사현상. 드라이 아이스가 아래로 빠진 거. 이게 유사현상. 이거를 아이가 생활에서 살면서 찾아내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시는 방법이 있냐면 인터넷에 끊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인터넷에 뺏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인터넷에서 뉴스를 많이 봐요. 요즘에. 뭐 보냐면 연예인 전화기사 제일 많이 보고 팬픽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팬픽 많이 보고 팬픽이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이상한 무협지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요즘에 중학생 1, 2학년 애들한테 많이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팬픽의 주인공은 현재 연예인이고요. 여자 주인공은 현재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팬이 쓴 픽션이라 해서 팬픽이에요.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대부분 사랑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것도 소설이라고 식으로 써요. 아이들이. 근데 전혀 개연성도 없고요. 시성도 없고 읽어보면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문법 다 틀리고요. 문장 당연히 틀리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만 읽는데 읽는 것도 어떻게 읽냐면요. 꼼꼼히 안 읽고요. 스킵합니다. 스킵. 암기 이러고 가요. 그래서 인터넷을 끊으시면 돼요. 인터넷에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읽히고 싶으시다면 출력해서 보세요. 절대 컴퓨터 모니터화면으로 보세요.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14년도거든요. 2015년도죠. 2015년도에는 학교 교과서가 전자교과서로 바뀐답니다. 교육자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글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종이에다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안 해요. 학교 교과서 한번, 아이들 교과서 한번 보세요. 학교에서 분명히 수업했다는데, 메모되어 있는 양은 굉장히 적어요. 정말 적어요. 학원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거기 밑줄 그어라고 한 번만 밑줄 알아서 못 거예요. 그게 인터넷 때문에 스킵하는 거죠. 다운받아 보면 좀 알아야 돼요. 다운받는 전자사전이나 PMP에서. 네. PMP 전자사전 정말 안 좋습니다.
영어 학습하는데 저희도 캐시도 영어에 그 있어요. 그 뭐죠? 이렇게 영어 단어의 밑줄을 딱 보면 바로 단어 뜻하고 이거 말해주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버렸어요. 사전 주고 사전 찾아요. 그래서 영어 사전 있죠. 초등 영어 사전 주고 사전 찾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다가 아빠한테 쫄쫄쫄 갑니다. 아빠 이거 뭐야? 아빠가 툭 얘기해줘. 안 됩니다. 사전 찾아봐.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인터넷 따라가. 됐다. 정말 사전 찾아보고 꼼꼼히 읽어보고 해야 돼요.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시키셔야 돼요. 영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1단계 원인과 결과를 외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문제풀이에요. 기본 문제풀이. 저희 교재 쪽지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중간에 놓는 시험 이런 거. 이것만 잘해도요. 학생 70% 그만 잘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외워요. 수학과학 성적 안 좋은 아이들은요. 외우는 거 싫어요. 두들겨 패서 시키시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면요. 나중에는 자기가 응용 문제랑 풀어요. 풀리니까 재밌거든요. 과학 점수 올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외우거나 마찬가지로 수학도 마찬가지로. 대신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수학은. 아이가 버스앤패스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수학이 나오고 이 아이들을 남겨서 시키려고 했더니 그 부모님이 시키지 말라고. 아니 그 학원을 왜 보내실까? 남기지를 말아요. 왜 학원을 왜 보내시죠? 제가 배물었어요. 부모님 그럼 학원 왜 보내세요? 집에 시키시죠. 그랬더니 부모니가 집에 있으면 그나마도 안 한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누가 붙이겠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따라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잘 생각하실 때고 아이가 덧셈별상 곱셈 나누셈을 못하는데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도요. 곱셈 못하는 애들은 찌그럽게 중원고등학교 사회선생님이랑 친분이 있는데 사회선생님이 시험감독에 들어가세요.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거 뭐라고 읽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심정에 시험 보는 거예요. 중간고사 보는 게 물어보는 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뭔지 이렇게 봤더니 습걸 학교라는 단어를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모르고 있어요. 속상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수학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 48 뭐죠? 48? 고등학교 2학년. 근데 중원고 아이들 중에도 이번에 제일 좋은 대학 간 애가 경희대. 경희대 갔어요. 어떻게 갔대요? 학교장 추천서에 지역 추천서,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전형, 봉사점수, 이것저것 다 근데 걔가 합쳐서. 거기 가서 네. 버틸 수 있겠어요? 그 아이는 전학 간 아이예요. 다른 학교 다니다가 그걸로 전학 갔어요. 수학으로? 네, 충원고등학교. 저기 이게 어디죠? 강성? 네,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집이 충주 시내까지 못 나오시니까 차편이 안 돼서 그쪽에 그냥 두신 거예요. 모르고 그런 학교인지 모르고. 됐는데 걔는 원래 내신 점수가 괜찮았대요. 그죠?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가요.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옆에는. 근데 거기 가서 시험을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이렇게 하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부모님들 그 생각하실 텐데, 그럼 우리 아이도 충고 보내지 말고 대원고 보내서 좀 상위권으로 놀게 할까? 대원고 보내지 말고 충고고등학교 보내서 아예 1등 시켜버릴까? 죄송합니다. 충고에서 꼴찌하는 아이는요, 대원고 가서 꼴찌하고요, 충원고에서 꼴찌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은요, 머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시간 투자했는지. 충원고 가서 충주고등학교에서 꼴찌했다. 시간 투자 하나도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아이는 대원고 가서도 시간 투자 안 합니다. 충원고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거를 생각하죠. 자, 그래서 학은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추론하는 이 과정까지 가면 400점 맞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4시간 먼저 드려요. 아이가 과학 온라인 강의를 딱 듣고 그래서 다 했다 책 딱 덮는 순간 그 아이는 까먹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국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건데요. 그 망각국선에 의하면 학습하고 7시간 이내에 복습하지 않으면 학습 내용의 80%를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듣자마자 문제풀이 해야 돼요. 저희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온라인 강의 들으면 바로 문제풀이하게 쪽지 시험이 나와요. 숙제가 안 나와요.
숙제를 안 해서 나머지 시키려고 했더니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제가 어제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빨리 TV 보고, 컴퓨터 보고 자라 그랬어요. 그럼 확인한다. 맞다고 맞다고. 또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우리 그러셨어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빠른 시간 안에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특히 과학.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데요. 사회는 두 파트로 나눴어요. 고등학생 사회가 두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사회 파트를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혼동하고 계세요. 사회는 암기과목이라고. 반대로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들으셨던 거. 수학하고 과학이 이해하는 과목이고, 사회는 암기 과목이라고 알고 계셨는데, 아닙니다. 사회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조선만 따져도 600년 역사인데, 어떻게 외우게 할 거예요? 지금 나라를 따지면, 지구상에 나라가 몇 개 됐고, 어떻게 외우게 하실 거예요? 지리 파트를 어떻게 외우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전국 각지에 있는 소도시들 모르시잖아요. 그냥 대도시들 정도, 내가 놀러 가본 곳 정도 알고 계시죠. 그죠? 특산물도 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한테 그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를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 일반 사회 같은 경우는요, 정치, 경제, 지리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를 보는 충주 지역이 사과가 유명하죠. 그리고 대구 지역도 사과가 유명하죠. 아이들한테 외우게 시킵니다. 충주 사과, 대구 사과, 충주 대구 사과 외우게 시킵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 아이들 쌀쌀쌀쌀 외워요. 그래서 시험 봅니다. 맞추죠. 수능 시험 보면요, 사회 과목이 정말 과반입니다. 나라에서 하도 아이들이 사회 점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선택 과목으로 바꿔준 거예요. 정말 문제죠. 국사가 선택 과목인 나라는 우리나라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걸 딸딸딸딸 외울 게 아니라 왜 사과가 유명한가, 충주와 대구 지역에 분지 지역이기 때문이다. 분지 지역인데 왜 사과가 잘 자라냐? 일조량이 많기 때문이다. 일조량이 많으면 사과가 잘 자라냐? 일조량이 많으면 과일이 잘 자라냐? 과일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야? 라고 되물으면 일조량,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인과관계 이해할 때. 그래서 사회를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이해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복습, 반복. 이래서 이래, 이래서 이래, 꼬리에 꼬리를 계속 찾아가요. 그러면 사회 과목이 굉장히 쉬워지죠. 역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암기 위주로 하는 학생은요, 실패합니다. 당장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괜찮습니다. 중3 때 무너지기 시작하죠. 고등학교 가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는 사회가 8개로 나눠집니다. 지금 학교마다 선택을 하는데요. 8개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법과 사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합니다. 법을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저는 법대를 나왔거든요. 법대 나오면 저도 이해 안 되는 법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회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인 흐름